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용닷컴 고시학원에서 전공 음악을 강의하고 있는 이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들께 짧은 영상 하나를 좀 업로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은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초수, 초수 수험생들을 포함하여 임용 공부를 그렇게까지 본격적으로 해보시지 않았던 분들을 위한 설명회입니다. 보통 저희가 설명회를 하면 제가 말이 많아서 1시간 반, 2시간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지루한 그런 설명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일단 조금 짧게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 첫 표지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파트 1입니다. 즉 저는 그 뒤에 파트를 몇 개로 나누어서 몇 번의 설명회가 더 업로드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요. 말씀드린 대로 아직 임용시험을 볼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보셔도 좋겠고 나는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당장 제가 이걸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2주 남은 시험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녹화하는 강의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목에다가 2027학년도 대비라고 썼습니다. 2027학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2026년 늦가을에 시험을 보시면 2027년 3월에 학교에 가시게 됩니다. 그걸 저희가 2027학년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은 2026학년도 시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2025년을 살고 있고요. 자, 그래서 2027학년도는 2026년 11월에 시험 보실 분들한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근데 2028학년도 또 혹은 그 이후라도 미리 봐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파트 1 이후에 여러 가지 제목이 붙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트 1의 제목이 선행학습입니다. 선생님들 지금 한참 20대 수험생들께는 저 단어 되게 보기 싫은 단어일 거예요. 선행학습이요. 저도 굉장히 싫어했던 단어이고, 학부형 입장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저거 없는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 선행 없는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 정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너무 안 시켜서 피해를 좀 봤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혐오스러운 단어를 제목으로 붙여야 될까를 며칠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다시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하는 건 선행이 아니더라. 무슨 얘기냐면 학원에 오시기 전에 하시는 공부라는 의미에서 선행은 맞습니다만 내용으로 놓고 보셨을 적에는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공부의 연장이지 선행이 아닙니다. 그냥 편의상 학원을 나오기 전 혹은 임용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선행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열광한다는 대치동이 열광하는 엄마들이 열광하는 선행학습을 저희도 해볼까 합니다. 선행학습 하시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주가 되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길게 안 하려고 굉장히 말 줄이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일단 한 4개 정도의 챕터로 나눠봤습니다. 일단 임용고시가 어떤 시험인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잠깐 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타이틀에는 차마 초수 막 이런 말을 쓰기가 그래서 임용초보라는 말을 썼는데요. 초수 합격. 정말 모두가 다 꿈꾸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음악교사가 되려고 하면 꿈꾸는 것 중에 하나인 초수 합격을 위해서 제가 드릴 제언들 그게 바로 선행학습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시작할까? 어떻게 시작할까? 그리고 지금 2025년 11월 중순을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부터 12월 말까지 혹은 학원이 개강할 때까지 나한테 남아있는 시간은 1달 반 정도. 나는 그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영상의 가장 주요한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임용고시 개요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 첫 번째로 임용고시 개요라고 적어놓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까? 선생님들께 무슨 얘기를 제가 시작을 할까요?
저는 일단 그 얘기를 해마다 하는데 교사가 되고 싶으셔서 오셨겠죠. 예. 적어도 아직 생각 중이에요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 얘기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글쎄요. 제 아이는 아예 이쪽으로 인연이 없는 친구니까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조카가 있다면, 조카가 있고 조카가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뭐 절대로 후회 없이 해볼 만한 일이라고 권할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을 보는 분들께, 그리고 앞으로 이 시험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상황을 접하시게 될 분들께 저는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요. 교사는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레드오션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내가 클래식 음악을 전공을 했는데 드럼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뭐 이래가지고 학생들하고 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중음악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현재 교사분들 AI 관련된 공부들을 하시고 있는 거 보면서 정말 교사라는 직업은 끊임없이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갑자기들 교사 그러면 너무 구태의연한 직업이라든가 옛날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내 전공을 살리면서 시류에 떨어지지도 않고 내가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면서 다니고 계시는 동안 교육행정이나 다른 것으로 대학원을 옮겨서 다니시면서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히시는 분도 뵀고요. 상담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직업은 고정되어 있는 직업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전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나온 초등학교에 저희 아이를 보냈었거든요. 제가 다녔던 때에 저희 반에 60명이 한 반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고래짝 같은 이야기를 한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60명이 앉아 있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이 학교는 참 학생 수가 적어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 똑같은 교실에 저희 아이가 다닐 때 책상이 2배쯤 커졌나 봐요. 30명이 앉아 있는데도 좁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더 줄고 있습니다. 교사 한 명당 학생 수가 줄어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지 교사의 숫자가 인구가 준다고 해서 줄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또 그렇게 산술적인 계산으로 앞으로 이 직업이 쯧쯧 임용 공부가 쯧쯧 하실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이 시험은요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이 날짜를 잠깐 보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건 2026년, 아직 2027년 계획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요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미래지향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선 시험을 쳐야 합니다. 아무리 미래지향적이라고 해도 시험은 굉장히 클래시컬한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요. 이 클래시컬한 시험이 시험 문제를 보면 또 클래식하지도 않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교육학 보셔야 합니다. 교육학 논술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얘는 논술형 시험입니다. 20점 만점이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이런 동영상을 올림과 동시에 아마 조금 빠르거나 느리거나 제가 좀 빠른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빠르거나 느리거나 꼭 교육학 선생님들께서도 저와 유사한 뭔가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수업을 조금씩 잘라서 클립으로 보여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선생님을 고르는 기준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저를 지금 보시면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거야 제가 알 길이 없는 일이고, 대부분 수업이 굉장히 깁니다. 저 사람의 말을, 강사요. 저 사람의 말을 내가 앉아서 3-4시간쯤 들어도 듣기 싫어. 이거 안 나오겠다 하시는 선생을 고르시면 대충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긴 시간으로 가고 있는 굉장히 장기전이 되기 때문에 뭐 목소리, 말투, 속도 이런 것들이 나한테 맞지 않으면 그것을 극복하시는 데 드는 노력이 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튜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유명하시다는 분부터 들어보시면서 저분하고는 1년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정착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너무 수업을 못한다는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근데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제가 맡은 메인 파트는 여기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시험 보러 가시는 날 전공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요. A형하고 B형 각각 40점씩입니다. 그래서 교육학 20에 전공에서 80점. 그러니까 제가 비중이 교육학 4배쯤 된다라고 말을 하면 산술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산술적으로는 그런데요.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면 교육학도 상당히 해마다 드라마틱합니다. 어느 해는 점수가 너무 높아져서, 예를 들어서 85가 컷인데 정말 전공 65에 교육학 20으로 85 받으시는 분 본 적 있어요. 전공 65에 교육학 20인데 85가 컷이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실기를 잘하셔갖고 마지막에는 아주 넉넉하게 붙으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교육학이 완전히 그분의 인생을 갈라놓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해에 전공 65점은 어디 가서 얘기하기 좀 힘든 해였습니다. 근데 결코 잘 본 시험이 아니었던 그 전공 시험을 교육학으로 엎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교육학을 점수를 어느 정도 받느냐에 따라서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만, 얘도 20점 만점에 8점 이하면 과락이기 때문에 내가 전공 80을 맞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너무 극단적인 예들을 지금 좀 말씀드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교육학은 캐스팅 보트가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고요. 저는 일단 이렇게 선생님들께서는 90분씩 시험을 보실 거고, 그 사이에 장장 40분의 빈 시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시험을 다 보시고 나면 2시 20분에 끝납니다.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배가 고파서 정신이 산란할 수도 있고, 근데 무슨 쉬는 시간이 40분씩이나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선생님들 그날 어느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에 가셔서 화장실에서 줄을 오래 서 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쉬고 뭐 좀 정리하고 또 잠깐 간식이라도 먹으면 이 시간은 꽤나 빠르게 지나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하여 선생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은 배가 고프면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1교시를 망쳤다 그래서 내 입에다가 바나나 하나도 못 집어넣는 정도의 뭐랄까, 그런 심장?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필 바나나로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바나나 먹으면 어떻다고 그렇기는 한데, 일단 뇌가 쓸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잠깐 뭘 좀 드실 수 있을 정도의 담력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교시 망쳤다고 생각해서 완전 파김치가 돼서 40분 동안 허하고 있으면 2교시 좋아질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가끔 이런 충고도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시험 2주 정도 남겨놓고 제가 올해 마지막 종강날 했던 게, 오늘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육학 시간에 맞춰서 교육학을 공부하시고 전공에 맞춰서 전공 시간을 공부하시고 쉬는 시간도 가져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몸에 어떤 것들이 체화가 되기 시작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 시간표를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국사 시험은 알아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공 시험을 보시고 나면 12월 말경에 1차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1차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나면 다른 전공들은 말입니다. 다른 전공들은 12월 말에 발표가 나면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뭐가? 그러면 수업 실현 같은 거를 하게 되는 날짜와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날짜가 한 3주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과들은 굉장히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되지. 근데 음악은 아니에요. 음악, 미술, 체육은요. 11월 후반기에 저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 돌아서서 뭐 할 틈도 없이 실기를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실기를 정비한다고 말하지 실기를 배운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실기는 이미 해놓으신 것을 체크업하셔야지 실기를 이때 가서 시작해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로 1월 14일 올해 기준입니다. 1월 14일에 실기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 저희는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실기까지 2주 그리고 나서 다시 1주 후에는 면접과 수업 실현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것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얼마나 빡센 일정인지 아시겠죠? 선생님들 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1차가 끝나고 나면 스토브리그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선생님들 이 시기를 잘 보내시지 않으면 이 전체 스케줄이 다 흐트러집니다. 자, 그리하여 선생님들께 요 표 보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시험 끝나고 나서 실기를 정비하는 거다. 절대로 시험 끝나고 나서 짧은 기간 안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니까 2차 준비를 1년 쭉 계획을 세워서 작은 양이라도 해 놓으셔야 내가 1차를 합격했을 때 1월 14일까지 안전하게 실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동안에 실기를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면접과 수업 실현도 같이 준비하시는 거지 또 실기하고 돌아서서 면접과 수업 실현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뭐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마음으로는 임용 준비는 어렵습니다. 자, 선행학습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선생님들께 오늘 말씀을 드리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선행을 하지 않으면 항상 나는 이 스케줄에 목이 메어서 질질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어떻게 하겠다? 미리 준비해서 미리 해놓고 오는 스케줄을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험을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임용고시 선발 인원 추이 제목이 아주 거창하기는 한데 별거 아닙니다. 선생님들께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 음악 교사라는 길이 레드오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 TO를 보면서 이 정도면이라고 뭐 나름 흐뭇해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1년에 어찌되었든 대충 합쳤을 때 아무리 적어도 150, 뭐 200, 이 정도의 일자리가 있다? 선생님들 이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대학에서 신규로 강사를 뽑아도, 예, 그 시간 강사를 뽑아도 1년에 몇 명 뽑지 않습니다. 예,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몇 명 뽑지 않습니다. 교수님은 뭐 65세까지 정년이시고 뭐 예,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뽑고요. 우리가 유학 갔다 와서 막 뭐 하고 막 예, 하는 많은 친구들이 참 자신의 그 직업을 불안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다들 공통적이라면 선생님들 저희 이거 정년이 보장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자기 개발할 수 있고 중간에 다른 것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직업의 자리가 이 정도 생긴다는 건 굉장히 기적 같은 일 아닐까 합니다. 해마다 심지어 이 업계에 계신 분들조차 출생률이 얼마까지 떨어졌다. 몇 년도가 되면 몇 명이 입학할 거다. 그렇게 되면 학교가 문을 닫을 거고 교사가 줄어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한시라도 벌써 학교 문 안에 발을 넣어라. 학교 문 안에 발을 넣어라. 그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이야기가 오늘 다 한 가지로 통하네요. 빨리빨리 라는 얘기요. 이런 TO가 어느 해인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선생님들께 저는 여기 진짜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한마디 한다면 2010년도에 전국 70명 뽑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많이 그만뒀어요. 나 임용 안 한다고. 이제 이 직업은 뭐가 없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안 뽑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속하게 그만둔 친구들이 있는데
2010년에 70명까지 떨어졌던 TO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공부는 뭐 쇳불도 당긴 김에 빼라? 뭐 이런 게 좀 있어서요. 끊어졌다 다시 준비하는 것보다는 설령 TO가 70이 나왔어도 그 다음에 그냥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그 기회가 골고루 왔었지. 뭐 지금 통계가 이 정도여서 그 앞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확 줄거나 늘거나 하는 그런 경우라도 그렇게까지 뭐 비관적일 것은 없습니다. 자, 올해 말입니다. 선생님들 예비 공고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각 교육청에서 한 요 정도 교사가 필요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5월이나 6월쯤에 먼저 공고를 냅니다. 올해 120명 나왔었습니다. 그 120명 숫자를 보는 순간 모두 또 입을 다 예, 입을 모아 뭐라 그랬겠습니까? 올 게 왔다. 그 인구 절벽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선생님들을 많이 위로했었죠. 제가 120명이어도 늘 것이다. 늘 것이고 거기서 조금 더 늘 수는 있으니 해보아라. 그리고 상대적으로 응시 인원이 이럴 때만큼보단 좀 줄었다. 그러니 우리한테 주어진 경쟁률은 언제나 좀 비슷하니까 제발 속단하지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서 본공고가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올해 190명입니다. 이 190명 TO를 받고는 저도 좀 멍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TO를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당연히 12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로 대충 한 20명?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쯤 TO를 보고, 그러니까 예비 공고를 보고 그냥 올해는 아닌 것 같아라고 했던 친구들 참 마음이 아프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끈질겨야 한다라는 게 이 표를 통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릴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임용고시가 약간 미친 것 같아 라는 소리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컷이 86, 7까지 찍었던 해들이 좀 있었거든요. 선생님들 요 자료는 그냥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학원에다가 제가 넘겨놓을 테니까 학원 홈피나 어디서 그 유튜브 밑에 뭐 더보기나 이런 데 보시면 어떻게 받으시라고 할 테니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신 요 연도수와 밑에가 조금 잘리긴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뭔지 좀 보여드릴게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저희의 1차 합격선입니다. 아니 뭐야, 아주 임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니 뭐야, 왜 지역마다 합격선이 달라라고 하시면 와 진짜 초보구나 임용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디를 시험 보시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좀 억울해질 수도 있게 제법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지역이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제가 해마다 굉장히 열심히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갑자기 이렇게 선이 가다가 끊어지는 자리들 있죠. 왜 저기는 끊어졌지라고 하면 그 해에 한 명도 뽑지 않은 겁니다. 한 명도 뽑지 않은 지역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예 통계가 안 나오죠. 혹은 2명 정도 뽑게 되는 경우나 1명을 뽑았을 때 그 그러니까 그 1명을 뽑게 될 때 1명을 뽑으면 1차에서 2명을 일단 선발을 하거든요. 그럼 너무 그들의 그 합격선이 공개되는 게 좀 뭐 할 때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은 다 선발 인원이 없었던 지역들이 선이 끊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내년 혹은 후년에라도 시험을 보실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안 뽑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나는 내가 평생 동안 여기 살았고 이 동네에서 시험을 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필 그 해에 우리 동네는 안 뽑는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그럴 때를 대비한 뭔가 보관이 있으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생각해 보시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애는 굉장히 높고 어떤 애는 좀 낮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가 1차 시험을 보고 나와서 그냥 어림짐작으로 내 점수를 확인한 다음 약간 뻥카를 날리는 친구들이 꼭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나도 그렇게 썼어 막 이러면서 그걸 왜 틀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정말 희한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비관하시거나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변수가 엄청나게 많다. 이 변수의 끝판왕이 바로 올해라고 해야 하나요? 2025학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11월에 봤던 시험입니다. 선생님도 여기 이렇게 굵은 선으로 녹색 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작년 상황입니다. 작년은 유례 없이 컷이 낮았었어요. 물론 지역들을 뭐 비교하다 보면 좀 낮은 애들이 또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우리가 2016년, 2020년 이렇게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려운 것 중에서도 좀 많이 낮았던 해입니다. 시험이 어려웠느냐? 어렵기도 했고요. 어, 약간 좀 혼란스럽기도 했고 뭐 그랬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컷이 뚝 떨어지는 해가 있는데 내가 시험을 보는 애가 저 꼭대기에 붙을지 이 아래쪽에 붙을지는 하느님도 아실라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시험을 보시고 나셔서 1차 시험을 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애달캐달할 틈이 없다. 오늘 그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올해 기준으로 22일 시험 보고 나면 하루 정도 그냥 잊고 자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실기를 아까 뭐라고 했나요? 정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비하시고 그리고 수업 실현과 면접에 따르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거, 그거 해서 하나하나 내 앞에 오는 것들을 좀 끌려다니지 않고 맞아야 되는, 그게 선생님들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 표 놓고요. 나중에 시험 보고 나오셔서라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이 폭이 이렇게까지 커라고 하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시험 잘 본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괜찮아. 내가 보는 지역은 낮을 거야. 이런 마음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합격선이 낮아진 거는 그냥 잠깐 보여드리고요. 대충 선생님들 경쟁률 저희 이렇습니다. 경쟁률이 이런데 어디는 경쟁률이 되게 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디는 경쟁률이 되게 낮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한 명 뽑거나 두 명 뽑거나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 원서를 못 내는, 손 떨리는 경우에 좀 낮아질 수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가끔은 생깁니다. 그 반대의 경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들은 가끔씩, 그러니까 여기 대구가 작년에는 아예 선발 인원이 없었는데요. 대구가 사립비 좀 많은가 봐요. 공립 쪽에 유독 좀 티오가 덜 납니다. 근데 요 대구 같은 지역이 정말로 대구에서만 살고 싶은 선생님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에서 한 명을 뽑으면 그 한 명이라고 해도 두 자릿수 경쟁률이 그냥 찍어버리는 경우들도 제법 있고요. 광주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들을 이렇게 대놓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이를테면 대구, 경북인데 대구를 보시고 싶은 분은 경북의 그 넓은 지역 중에 내가 어디로 발령이 나게 될지 나는 그거 싫고 대구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마찬가지로 광주, 전남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남도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내가 발령지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게 싫어서 저는 무조건 광주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어쨌든 그런 지역들이 요즘 보시면 티오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서 선생님들께서 지금부터 저희가 하는 이야기와 할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선생님들께 이 두 자릿수 경쟁률을 보고 겁을 먹으시라? 아니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어딘들, 네, 어딘들이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당장 선생님들의 예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른바 우리 농담처럼 관광고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냥 한번 시험을 보러 온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준비가 덜 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시험을 보기는 봐요. 그러니까 이 경쟁률을 너무 딱 정해진 숫자로 보시지 않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뭐 제가 보기엔 한 3대1, 4대1 정도 선에서 진검승부입니다. 예, 고기가 딱 그 정도가
그날 뭐 자신의 어떤 건강, 음, 멘탈 뭐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해서 합격자가 가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 것들의 영향을 안 받으시려면 뭐 단단한 자기 실력이 필요한 건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시는 분들은 대충 공부가 거의 처음이신 분들이실 것 같아서, 그리고 혹시 내년이나 내후년, 후년 그 이후, 그러니까 학부 뭐 2, 3학년, 교육대학원 1, 2학기 이런 분들 계시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작전을 좀 세워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선행학습 합시다. 선행학습이 말 그대로 학원에 오시기 전에 하는 선행학습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험생이 되기 전에 하는 선행학습이고요. 이건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내가 지금 중1인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풀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행학습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초수 합격자가 있느냐? 있죠. 초수 합격자 있습니다. 초수 합격자는 학원에서 좋아하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막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초수인데 붙었어요. 막 이런 친구들 되게 많고요. 그러면 또 그런 동영상들을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또 보시는 것 같아요. 조회수가 굉장히 높고. 그런데 요게 요 몇 년 사이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초수는 공부를 시작한 첫 해에 붙는 초수라기보다는 시험 볼 자격이 딱 주어진 첫 해. 무슨 얘기인지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3학년 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임용 준비를 시작을 해서 4학년 때 교원 자격증이 생겨서 시험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 친구가 초수인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교육대학원에 가끔씩 요즘 특강을 가는데요. 교육대학원 특강을 가면 저는 무조건 올해 시험 본 분들 아니고요. 아래 학기 좀 불러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초수는 공부를 처음 한 해에 바로 붙는 뭐 기적 같은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전 한 게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그래도 좀 제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다라고 티를 내려면 이런 분들이세요. 자격을 얻은 해에 붙은 분들. 그래서 뭐 특강을 들으셨든 아니면 이런 동영상을 보셨던지 간에 제가 미리 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막 했을 때 끄떡끄떡 하셨던 분들이 요즘 초수 합격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줄에 전공, 그리고 제가 물음표를 찍어놨는데요. 임용시험을 보러 오신 분들을 가끔 상담을 해보면 저는 모전공이어서요. 되게 불리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한 10년 전 이야기도 더 된 것 같아요. 10 몇 년 전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틀림없이 옛날에 뭐 작곡 전공자가 유리하다라든가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아닙니다. 관현 전공도 많이 붙으시고 실용음악 전공 선생님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전공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건 음악에 대한 기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빨리 붙는다예요. 기초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기초를 저는 듣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악 듣기. 그래서 음악을 많이 들어본 사람, 그 음악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합격을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뭐뭐 전공이기 때문에 라는 것은 좀 접으셔도 좋겠습니다. 이건 1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차라면 성악 전공은 노래 부르는 데서 점수를 따기 쉽고 피아노 전공은 반주에서 좀 점수를 따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1차 시험만 놓고 본다면 전공은 이제 점점 그 의미가 좀 희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줄에요. 음악을 안다는 게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기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말을 적어놨느냐 하면 우린 처음에 음악을 어떻게 했을까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원로가 되신 정경화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좀 해본다면 정경화 선생님 처음에 그 집안
내력대로 다 피아노를 먼저 배우셨대요. 피아노를 배웠는데 피아노가 너무 하기 싫었는데 선생님이 피아노를 자 봐봐 그리고 한번 쳐주면 쳤다는 거죠. 그리고 한 권의 책을 떼고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뭐 바이에를 떼고 뭐 체르니를 떼고 엄마한테 오시라고 그래서 펴놓고 쳐봐라 그랬더니 나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서 피아노 그만두고 바이올린으로 바꿨는데 나는 바이올린을 잡던 날부터 그 악기가 너무 좋아서 결국은 이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내가가 귀가 좋으셔서 피아노를 그때그때 똥땅똥땅 치는 거는 가능했지만 음악을 하기가 싫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음악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선생님들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음악이 그래도 좋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갑자기 새삼스럽게 난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 라고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근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우리요. 가장 느려 터진 길 같지만 답답하지만 선생님들의 가장 좋은 백그라운드를 만드는 것은 수업 시간에 언급되었던 음악들을 조금씩 들어보시는 습관입니다. 제가 유튜브에다 뭐 올려놓는 거를 싫어하지 않아요. 막 인물이 잘나서가 아니고 뭔가 하나를 듣기 시작하시면 그것이 알고리즘이 되면서 계속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엮어줄 거예요. 그러시다 보면 선생님들께서는 교과서에 있는 악곡도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교과서와 관련 있는 내용들도 보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자꾸 찾아서 들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거기서 정말 난 저 소리 듣기조차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음악을 글자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험은 봐야 되겠고 근데 난 그렇게 듣는 게 싫고 라고 하시면 제가 그냥 약속을 드릴 수도 있는데 내 귀에 경험으로 만들어진 그 음악적인 두께가 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나한테 얼마나 큰 받침대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여기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음악 교사는 음악가이다. 당연한 이야기지 라고 하시면 제가 지난주에 어느 원로 교수님한테 안부 메일을 하나 보냈는데 저한테 그 얘기 하셨거든요. 음악 이론가는 음악가인가? 제가 음악 이론 전공입니다. 그래서 음악 이론가는 음악가인가? 분명히 음악가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그 선생님과 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귀에서 멀어진 음악을 이론가들이 그냥 그림만 보고 숫자만 보고 풀어가지고 음악을 보지는 않아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어차피 음악교사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음악적인 경험일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나중에 애들 가르치면서 쌓아도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일단 빨리 공부가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아니 그게 되려 더 공부하는 시간을 더 한정없이 늘려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저는 임용 공부만 한다 그러면 갑자기 막 도서관에 가서 누구도 떠들지 않아야 하고 막 이러면서 공부하시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왜 그러느냐고 말해요. 엄숙하게 음악 공부를 한다? 그게 가능할까? 왜 음악이 재밌어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만 시작하면 엄숙해지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적어도 저희 저희 학원에서 음악 수업은 제가 수업하고 나가면 혹은 수업하기 전에 스터디 팀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큰 소리를 떠들면서 공부를 합니다. 인강에서 직강으로 옮기셨던 선생님들 중에는 이 분위기가 싫으셔서 카페에 좀 조용히 해달라는 글이 1년에 한두 개 정도 올라오곤 하는데요. 그분이 무안하시지 않을 정도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린 원래 그래왔고 원래 시끌시끌하고 그리고 남들 떠드는 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더 크게 떠드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음악도 듣고 수업 시간에 들었던 음악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준 음악도 듣고 하니까 그것이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학원 강의실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스터디하는 이거를 저는 굉장히 장려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밖에 나가셔서 스터디 카페라도 잡으시면 그게 다 쓸데없는 낭비 아닙니까? 조금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는 것만 양해가 된다면 나도 시끄럽게 하는데. 그래서 소리 내고 소리 듣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선생님들의 음악 공부의 시간을 줄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선행학습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행학습을 하신다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시간을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선행학습을 하시면서 줄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저는 서울 보려고 합니다. 서울은 뭐 일단 교육학하고 전공 보는 건 전국 공통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서울은 시창도 보고 청음도 보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해야 되는데, 이 노래가 뭐 지금까지 나왔던 것까지 얘기한다면 샹송부터 시작을 해서 뭐 조수미 선생이 부르신 나가거든, 뭐 이런 악곡들, 이문세 소녀, 뭐 이런 것들 안 불러봐야 되는 악곡이 없을 정도. 교과서 범위 안에 있는 거의 모든 곡들의 모든 장르가 다 나와봤습니다. 코드가 없습니다. 코드가 없어. 응용반주입니다. 응용반주를 하기가 힘들다면 거의 반주를 익히기 위해 대부분의 악곡들을 다 쳐보면서 익혀야 될 겁니다. 국악도 장구 치며 노래 부르기인데요. 그냥 뭐 도라지 뭐 이런 거 나오고, 아닙니다. 보통 나올 때 농부가 하면 긴 농부가와 잦은 농부가를 이어서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됐고요. 남도 잡가 보렴 같은 것도 나오고 합니다. 버라이어티 합니다. 만약에 내가 교육학 공부도 해야 돼, 전공 공부도 해야 돼, 거기다가 시창, 청음, 피아노, 노래, 장구 치면서 민요 부르기 내진 국악곡 부르기, 이게 7개가 일과가 되면 이 7가지를 같이 돌리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7개를 동시에 돌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험생 스트레스를 줄여야 된다는 건 뭐래도 좀 미리미리 빼서 선행을 해 놓아야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실 시간을 잡고 이 모든 게 다 과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를 때 어떨 땐 좀 재미없는 악곡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되게 재밌을 수도 있어요. 뭐 교과서에 있는 무슨 약간 팝 같은 악곡들도 되게 많고 뮤지컬 넘버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불러보면서 하나씩 완성해 놓으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먼저 좀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훨씬 더 움직이기가 쉬워지십니다. 그래서 조금 역설적으로 우리 웃기는 말로 이렇게도 하는데요. 당신이 임용을 준비할 시간이 2년 정도만 있다면 무조건 실기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자, 그리하여 선생님들께 이 선행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될 분량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하여 시험 준비 기간을 1년이라고 놓고 봤을 때, 선생님들 이 영상을 언제 보시게 될지 모르지만 2026년의 11월까지 놓고 본다면 1년도 안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실기는 어떻게, 뭐는 어떻게 하는 식으로 해서 뭐 대부분은 다 학원 수업을 많이 들으시게 될 테니까 학원 수업을 베이스로 필기 시험을 위해서 깔아놓고 그 외에 실기와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1년 단위, 분기 단위로 나누어서 빠르게 우리 그런 말 쓰죠. 각계격파 해나가시는 게 필요하실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선행을 하시라고 해서 제가 이따가 선행하실 것들을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될 선행과 하지 않아야 될 선행을 좀 미리 말씀드려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 장 만들었습니다. 1월 달에 수험생들한테도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기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선생님 공부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해요. 지금 저기 학원에 전시하고 있는 기출문제집 있으니까 가서 펴서
몇 개나 지금 풀어보실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2월에 선생님들께서 기출문제 보시면 캄캄합니다. 왜냐하면 1, 2월 기본이론반 수업에서 기출을 커버하지 못할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캄캄하죠. 기출문제 중에는 쉽게 풀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굉장히 문제가 꼬여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기출 분석 미리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하면 안 될 선행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육과정을 외우는 게 중요하다던데 라고 하시면요. 교육과정을 외우시겠다. 뭐 할까요? 뭐에다 비교를 해드리면 느낌이 오실까요? 구약 성경 중에 한 편 정도 외우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수업을 듣고 얘가 어떤 맥락으로 되어 있는지를 좀 어느 정도 좀 잡고 계시는 거 아니면 교육과정 안 외워집니다.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신앙이 모아져갖고 뭐 성경 통독을 몇 번 하신 분들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아침부터 앉아갖고 뭐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비둘기를 날리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 선행 중에 교육과정은 접으십시오. 세 번째는요. 진짜 선생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선배가 줬어요 라고 하면서 한 3, 4월쯤 학원에서 보통 7, 8, 9월에 하는 문제풀이 문제를 어떻게 찾아가셔갖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셨어요? 그러니까 선배가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요 선생님들 3, 4, 5, 6월에는 내가 지식을 쌓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있을 걸 미리 땡겨오는 건 선행이 아닙니다. 괜히 머리만 아플 뿐이에요. 합격자 썸노트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많이 사시기도 하세요. 올해도 뭐 저희도 합격자가 나오고 저희 합격자 중에서도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그분들께 죄송하지만 선생님들 그냥 안 사셔도 됩니다. 안 사셔도 되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뭐 한 1000가지 정도 이야기가 있을 때 5개 정도가 5개념이 난다. 그건 굉장히 뛰어난 썸노트거든요. 예, 1000가지 정도의 사실이 있는데 5개 정도의 5개념이 난다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무지무지 좋은 썸노트예요. 근데 그 5가지 5개념이 나중에 발견이 돼서 제가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으셨어요? 라든가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선생님들께서는 그게 스스로 책에서 찾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995개를 의심하기 시작하시게 되고요. 그러기 시작하면 흐트러집니다. 썸노트는 내가 만듭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선행. 해야 할 선행. 여기에다 말씀드리려고 아까 왜 차라리 2년 정도 시간이 있으면 실기부터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얘기 좀 할게요. 선생님들 가끔 합격자가 녹화한 내가 시험 볼 때 무슨 곡이 나와서 저 이렇게 쳤어요 라고 하면서 합격자가 치는 피아노 이런 거 건반 이렇게 해서 얼굴은 안 나오고 손만 잡아 놓은 동영상들 가끔 보실 수 있어요. 이거 유튜브 가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엥? 이런단 말입니다. 아니 저렇게 쳐도 합격을 해? 이건 올려주신 분들을 지금 디스하자는 게 아니고요. 잘 치시는 분들이 물론 많기는 합니다. 근데 뭐지? 뭐 이런 경우들도 적잖이 생겨요. 이게 왜냐하면 다들 피아노 전공이시거나 피아노에서 음악 이력을 시작한 게 아니시기 때문에 이 건반 치는 손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이런 경우들이 꽤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뭐 합격하셨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가끔 학원에 오셔서 피아노를 거의 처음 쳐보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선생님들 피아노가 너무 안 되시면 손 모양조차 안 만들어지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럴 때 제가 차라리 동네에 저기 피아노 교습소 같은 데 가서 한온이라도 치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손끝에 제대로 힘이 연결이 되고 손 모양이 바르게 잡히면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빠르게 느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뭐라 그럴까 원포인트 레슨처럼 잘 안 늘죠. 선생님들이 입시곡 하나 해갖고 대학 들어오는 친구들 있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도 있죠. 타고난 재능으로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곡만 죽어라 쳐갖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 그 기초는 손 모양을 정확하게 잡아서 우리가 빨리 움직일 수 있고 기동력 있게, 그리고 힘 조절이 어렵지 않게 그걸 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조건 학원에서 개강할 때까지 내가 그 피아노 수업을 들을 거야 막 하면서 이러지 마시고요. 미리 한온이든 체른이든, 저는 한온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 한온이 나쁘지 않으냐면 체르니만 돼도 음악처럼 쳐야 된다고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한우는 별로 그럴 건 없잖아요. 그래서 손 모양을 제대로 잡으면서 좀 더 손끝에 힘도 키우고 하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시창청음은 죽어라 안 늘고 멈추는 순간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볼 지역에 시창청음이 들어있다면 내가 알아봤더니 내가 보는 지역은 악기를 봐, 국악기를 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런 것들 중에 먼저 해놓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조금씩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창청음이 완전 맹탕, 완전 그냥 지금 시험 보면 빵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에 박자를 세면서 받아 적는 연습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조금 해놓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하시고 내 현 주소를 좀 파악하시고 이런 일들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그거는 뭐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해야 할 선행. 아까 맨 마지막에 오늘 해야 될 이야기가 앞으로 2025년 끝까지 뭐 하지? 였잖아요. 그거하고도 비슷한데요. 이거 체크 한번 해보시죠. 나의 화성학은 어느 정도인가? 나의 화성학은 어느 정도인가? 나 서양음악사 얼마나 알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나는 그 교재나 이런 거에 줄글을 읽고 그걸 그냥 내 머릿속에서 잘 상상해서 나의 언어로 잘 바꿀 수 있어. 그게 문해력이거든요. 굉장히 문장이 복잡하게 꼬여져 있고 번역투의 문장이라고 해도 한 문단 정도를 읽고 여기서 하려는 이야기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걸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문해력이에요. 이것을 좀 키우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막연할까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드릴 말씀, 하면 안 되는 선행부터 확인한다. 저거는 손대는 거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제목이 좀 유치하긴 하지만 분명하게 내가 임용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한번 발을 디딜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날 바로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많아지실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즉시 카페를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아요. 카페? 뭐라고 하면 네, 제가 알기로 거의 그 다음 카페는 약간 좀 저물다 못해 좀 고루한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마 거기 제가 얼마나 나이가 많은가를 뭐 자랑하려는 건 아니니까 선생님들께서 그 카페가 몇 년 생겼는지 카페 들어오시면 금방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학원 카페에 먼저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등업 신청을 하시게 되면 등업하시는 순간 저희 학원에서 보실 수 있는 게시판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가장 좋은 게시판은 합격 수기를 올려놓은 게시판입니다. 이런 데 가셔서 몇 명 붙었나 이런 거 세고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맹세코 막 그 합격 수기 올려달라고 쫓아다니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냥 합격하신 분들이 연락이 오면 그냥 실기 어떻게 보셨는지 좀 올려주실래요?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하고요. 아니면 실기 어떻게 했는지 올려주실래요? 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이미 써놓으신 것도 있으시고 그래서 올려주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일단 학원 카페를 들어오시면 이것도 더보기에 다 링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에 들어오셔서 등업 신청을 하시고 합격 수기를 좀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게 될 거냐면요. 지역별 실기도 자연스럽게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막 경기도 합격자 이만큼, 서울 합격자 이만큼, 뭐 충북 합격자 막 이런 식으로 있어서 그나마도 귀찮으시다면 오늘 저희 동영상 뒤에 카드로 해서 이렇게 링크가 걸릴 텐데요. 거기에 작년도 실기 설명회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올해 2월이죠. 올해 2월에 녹화한 실기 설명회가 올라와 있어요. 이걸 왜 작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하여튼 작년 합격자에 준하는 분들께서 만들어 주신 정보로 만든 거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실기 설명회와 지역별 실기를 확인하시는 것이 일단 이번 주 안에 하셔야 될 일입니다. 들어오셔서 학원 카페 들어오시고 등업 신청하신 다음에 내용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실기 설명회와 지역별 실기를 확인한다. 왜 실기를 지역별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라고 하시면 선생님들 되도록 빨리 나 어디 시험 볼 거야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방황을 줄이실 수 있죠. 방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 음악 임용에는 좀 뭐랄까 모든 길은 그쪽으로 통한다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경기 지역입니다. 경기가 일단 시청 청음을 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 청음을 안 보고 있고 악기 시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기와 장구 치고 뭐 민요 부르기가 있는데 올해까지는 아니고 내년부터 약간 좀 바뀐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경기도는 올해 기준 TO가 80. 그러니까 전체 TO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편안한 실기 이렇게 됩니다. 실기에 대해서 아무 준비가 좀 안 돼 있으셨던 분들과 실기를 많이 준비하셨던 분들이 다 뒤섞여 있는 곳이 경기 지역이에요. 근데 지역별 실기를 확인을 해서 나는 청음 좀 자신 있는데 나는 시창도 잘하는데 라든가 나는 이런 쪽으로는 좀 잘 될 것 같은데 나는 여긴 절대 안 되겠구나가 결정이 나시고 나면 실기 준비를 먼저 하시라고 했는데 그 실기 준비에 윤곽이 잡히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임용 준비하시기가 좀 편안해지고 아까 준비 기간을 최소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이 지역 결정이 크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 보면 코드 반주를 해야 되는 거, 응용 반주를 해야 되는 지역 등등 선생님들의 피아노 실력이랑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도 또 뭔가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나오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 곁들여 저는 선생님들께 이런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글쎄 이거를 가장 일반적인 삶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우리 합격하셨던 선생님들의 카톡 푸사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결혼하시네? 첫째를 낳았네? 오, 둘째까지 있네?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요즘 더더구나 이 카카오톡이 이게 바뀌어가지고 친구가 뭐 바꾸면 바로바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 벌써 아기가 둘이야?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너무 예,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나의 사생활을 먼 옛날에 인연 있던 사람한테 다 보이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축하할 일인 것도 맞죠. 자, 선생님들 이렇게 사셔야 한다면 말입니다. 나는 어디 살아야 될까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임용 자체를 합격하기 위해서 어디를 시험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지역에 연고가 없으시다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거에 나는 지역적인 연고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나는 엄마 아빠 떨어져서도 뭐 그냥 명절에 가서 뵈면 되고 그냥 나는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뭐 그러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가족 가까이 있는 게 좋고 뭐 어르신들이 좀 기운이 있으셔서 나중에 아기를 봐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 뭔가 좀 가족적인 삶을 살고 싶은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실기, 내가 너무 지금 못하는 실기도 극복을 해서 어떻게든 그 지역의 시험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셔야 돼요. 그 결정을 되도록 빨리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1번에 해당되는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입니다. 2번은요. 언제라고 확답까지는 못 드리지만 저도 상담을 하고 직원분들도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학원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때 오셔서
상담을 하실 때도 그렇고 미리 좀 물어볼 것들을 정리하고 오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엄마까지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머니 모시고 오세요. 아, 제가 볼 때 어머니 모시고 온 게 아니라 어머니들께서 평생 하셨던 그걸로 애를 못 믿겠어서 데리고 오시나 봐요. 그럼 어머니는 임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러죠. 백발백중 오늘 교육학하고 전공 다 우리 학원에서 다 1년치 다 수강하고 가신다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 잘 모르시는데 저희 직원분들은 그 일만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오시면 좋은 점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엄마랑 딸이랑 엄마랑 아들이랑 멍 하고 계시다가 그래 그냥 여기서 준비하면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반대로 너무 안 믿으셔 갖고 막 이 학원 저 학원 다니시면서 혼란만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어, 준비 많이 하시고요. 많이 알아보신 다음에 꼭 물어보실 게 생기거나 했을 때 한번 뭐 카페에다 글을 올리셔서 상담 신청한다고 말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상담 공지를 올릴 때 그때 빨리 선착순으로 시간을 잡으셔서 오셔도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나는 여기까지 돼 있어요 라는 말 하시는 분은 저도 박수 쳐드리고요. 다 오셔가지고 갑자기 저는 화성학을 못해요. 그러면서 한번 우시고 저는 피아노를 못 쳐요. 그러더니 또 우시고 막 이러시면 이게 지금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해마다 우시는 분들이 나오고요. 근데 해마다 우시는 분이 확실히 줄기도 합니다. 확실히 줄기도 합니다. 어떤 땐 거의 제가 옆에다 휴지를 갖다 놓고 뭐 그럴 때도 있었는데 아니 뭐 그냥 이제는 아예 뭘 물어봐야 될지를 적어 놓고 이렇게 하나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보면 정보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죠. 자, 어머니랑 오신다고 해서 뭐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못 믿어서 오시면 모시고는 오시되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준비됐는지를 어머니한테도 보여드릴 겸 같이 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년 계획은요. 일단 학원을 꼭 다녀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학원을 꼭 다녀야 하느냐? 그냥 선생님들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들께서 어느 학교를 나오셨습니까? 학교 이름을 알자는 거 아니고요. 요즘 대학들에서 점점 전공 필수를 줄여버리고 전공 필수란 말을 못 들어보신 분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전공 필수를 줄여버리고 전공 선택 위주로 하면서 과목 수도 되게 줄고 있습니다. 대학은 점점 제가 볼 때 부실 교육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몇 개의 정말 괜찮은 대학들을 빼고는 학교들에서 임용 준비를 시킬 만큼 공부를 못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학교 탓도 있고 학생 탓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하던 이력으로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좀 들볶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교수님께 전화 받았습니다. 아이들 너무 들볶지 말라고. 너 그러다가 강의평가 바닥친다고. 나는 네가 이 학교에 오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가 그러다가 강의평가 때문에 잘릴까 봐 걱정된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대학은 지금 임용 공부에 필요한 분량만큼을 다 가르치지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성학을 저기 점원 6 나오는 데까지 다 진도 나가서 내가 그걸 확실하게 풀 수 있을 정도로까지 학교에서 충분히 배웠다. 그렇다면 뭐 화성학과 관련되어 있는 학원 수업을 빼실 수도 있겠고 안 들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냥 기출문제에 나오는 화성학 문제만 골라서 풀어보시고 괜찮다면 두셔도 됩니다. 형식론을 제대로 배웠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서양 음악사를 중세와 현대를 타이트하게 배웠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 정도만 말을 해도 저 거의 팥쥐 엄마 수준일걸요. 이루지 못할 일을 시켜보고 있는 중 절대로 깨진 독에 물 붓는 이야기를 하는 중 이게 지금 임용시험에서 선생님들께 요구하는 수준인데요. 중세하고 현대음악사를 잘 알아야 된다. 화성학은 끝범위까지 나온다. 형식론 무지막지하게 나온다. 이게 임용시험에서 나오는데 대학의 일반적인 수업에서 잘 포괄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걸리시고 국악을 얼마나 하셨는지는 국악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서 국악을 어디까지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진도 개념이 좀 아니거든요, 국악은. 그래서 이러시지 않다면 혼자 공부하기 힘드실 겁니다. 단언코 말합니다. 예. 그러시면 그냥 학원 다니셔야 하죠. 학원 다니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그냥 확인이 되고 시중에 나와 있는 국악 개론책도 뚝딱뚝딱 읽는다고 하시면 나중에 나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문제풀이반쯤에서 합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니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한번 학원의 도움 없이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정보관으로도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겠다라고 하시면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학원을 다니시겠다고 한다면 전공, 교육학 꼭 같은 곳에서 한 번에 단큐에 끝내시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동선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생각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직강과 인강을 선택하시는 문제인데요. 이건 너무너무 빤한 이야기예요. 근데 간단히 할게요. 직강은 저희가 토요일 3, 4, 5, 6월에는요. 금요일 날 하루 종일 토요일 하루 종일 수업합니다. 금요일 하루 종일 토요일 하루 종일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7일 중에 저는 이틀을 선생님들을 붙잡고 있게 됩니다. 물론 아침에 시작하고 초저녁쯤 끝이 납니다. 뭐 밤 9시까지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녁쯤에 끝이 나는데 인강은 직강보다 듣기가 힘듭니다. 오래 듣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자꾸만 너무 지루해지면서 배수를 올리게 되는데요. 배수 올리면 틀림없이 약간 틈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휙 지나가면서 그냥 설명했던 걸 못 듣기도 하고요. 그럼 또 다시 멈추고 앞으로 돌아가고 하면서 되려 더 일이 꼬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강을 선호하시는 선생님들은 무조건 앉아서 엉덩이를 붙이고 있어 본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터디를 활용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해가 갈수록 되게 많아지는데요. 앞에 이렇게 나오셔갖고 질문을 하실 때 선생님 제가 아까 잠깐 졸았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이걸 뭐라고 써놓은 걸까요? 라고 물어서 아니 너의 좀과 나의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속으로 좀 그럴 때가 있는데 그 정도가 가능한 네 요즘 친구들이 이런 걸 티키타카라고 하나요? 이게 가능한 게 직강입니다. 근데 인강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도 있죠. 시간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루에 7시간, 8시간 수업했던 것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 꼬박 들으시기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인강을 뭐 필히 들으셔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방에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이요. 필히 그렇게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또 좋은 점이 인강에 아주 잘 적응을 하셔서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그런 차원을 좀 생각해 보셔도 되겠고요. 저희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 이만큼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모의고사 답안지 내라 그러시면 다 내거든요. 거의 다 내세요. 근데 인강은 직강보다 숫자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답안지 제출하시는 숫자가 직강 비스무리하다고 해야 하나? 그 정도인 것도 참여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아웃사이더가 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여건들을 고려하시는 건 있지만 장단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학원에서 왔다 갔다 할 기회를 주기는 할 겁니다. 얼마나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왔다 갔다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원에 와서 한 7시간쯤 앉아있다 보면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바로 그 다음날 가서 인강으로 돌리겠다고 말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러시다가 나중에 못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알아서 잘 결정을 하십시오. 맨 밑에 줄에 들어가서 되게 사소해 보이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임용 준비 기간이 2년쯤 됐을 때 좋은 점은요. 2년쯤 됐을 때 좋은 점은 제가 안 쓰다가 여기다가 잠깐 좀 한번 해볼게요.
이게 3학년 혹은 교육대학원 뭐 2, 3학기 뭐 이렇게 된다고 치고 4학년 이렇게 보겠습니다. 4학년 때 선생님들께 뭐가 있느냐 하면 교생 실습이 있습니다. 졸업 연주가 있고요. 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을 안 쓰시는 학교라면 교생만 고려하셔도 되겠죠. 근데 교생 실습이 4월, 5월 뭐 이렇게 있다 보면 공부가 완전히 끊어져서 돌아오셔서 뭔가 좀 이게 안 맞아 돌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까 졸업하는 해에 자격증을 잡고 첫 보는 시험에서 초수 합격이 하고 싶은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어떤 작전도 많이 쓰시냐 하면 그 전해에 와서 학원의 전반기 정도의 수업을 들어 놓으시고 공부를 꾸준히 하셔서 나는 교생 실습이 그 다음 해에 있다 하더라도 타격을 안 받겠다. 나는 졸업 연주나 이런 논문 따위에 타격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장기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타이틀 선행학습은요, 제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을 실제로 이루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셨기 때문에 붙일 수 있었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꽤 계십니다. 왜 이런 분들이 나오느냐?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원리입니다. 교생 실습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시간으로 따지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 한 달밖에 안 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 기간을 굉장히 불편해 하거나 아니면 다시 공부를 시작할 때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좀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굉장히 좀 그 똘똘하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따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임용 준비하시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수들을 나는 어떻게 치러낼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 미리 좀 준비하시는 것도 뭐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드릴 말씀은 그래도 예년에 비하면 시간을 많이 줄이긴 했는데 저희는 1월에 개강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본격적인 수험생이 되시는 건 1월이고요. 그때 막 으쌰으쌰 하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다들 얼굴에 빗금이 쳐져서 오시는 게 이 임용학원의 좀 특징이기는 합니다. 1월에 개강이 다 좀 지쳐 있는 느낌? 벌써? 약간 좀 분위기에 압도되는 것 같기도 하시고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저는 저대로 새로 오시는 분도 반갑지만 어쨌든 제 손에 쥐어진 1차 합격자들을 되도록 한 명이라도 낙오시킴이 없이 2차까지 밀어넣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때 좀 바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선생님들 앞으로 11월, 12월 2달 그리고 개강까지 약간의 며칠, 그 며칠간이라도 좀 하실 게 있거든요. 파트 2가 곧 업로드가 될 텐데요. 파트 2에서 제가 서양음악사 관련된 책을 몇 권 소개를 할 겁니다. 그 중에 이 책이었으면 좋겠어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뭐 몇 가지를 하나 고르셔도 좋겠고 대개는 서양음악사 책들이 좀 두껍긴 합니다만 2번 정도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근데 그 2번 정도 읽는 걸 몇 년도에 작품 번호 몇 번이 막 이러면서 하시면 진짜 못 읽으세요. 그걸 어떻게 2번을 읽어? 라고 하시고요. 그러지 말고 바로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대. 바로 그때 루이 14세가 어쩌고 있었대. 루이 14세 신하 중에는 릴레라는 음악가가 있었대.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은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음악 실력을 굉장히 키워 놓으실 겁니다. 가끔 뭐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제 인생이 나름대로 그래도 어떤 줄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가게 해주시고 계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이 일을 하기 직전에 했던 일이 방송국에서 클래식 음악 프로 작가였거든요. 정말 갖가지 음악을 듣고 그 멘트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주워서 듣고 책을 읽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가끔 선생님들 조실 때 그 농담거리가 되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스토리로 알고 있는 서양 음악사는 절대로 잊어먹지 않습니다. 진짜 제가 증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됐을 때 수업을 하면서 가끔씩
그 작가로 일한 제 대학원 3년이 정말 뭘 준비하라고 하셨나라는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좀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하는 동안 방송이라는 게 너무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제 능력은 제 능력은 어 음악 이론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음악학 하는 사람 쪽으로 더 이렇게 약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좀 입을 털어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기 위해서 서양음악사 책을 읽는다. 그렇다면 서양음악사 크게 한 7개의 피리어드 정도로 나뉘거든요. 7개의 피리어드면 한 피리어드당 저 고대가 없구나. 대부분의 책들이 고대가 거의 없으니까 한 6피리어드 정도로 잡고 하시면 한 챕터씩 읽으시면서 2주면 2번 통독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량이에요. 되게 재밌네 라는 생각이 드시면 더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책에 있는 걸 보시면서 유튜브에서 곡을 하나씩 좀 들어보시고 그걸로 플레이리스트까지 만드실 수 있으면 선생님들 진짜 강자가 되실 겁니다. 이게 제가 선생님들께 남은 기간 동안 해보시라고 권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화성학인데요. 임용은 세 파트입니다. 교육론, 서양, 국악. 근데 이 서양이 항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서양은 이론이 잘 갖춰져 있어요. 서양 음악사도 한 파트고 화성학도 한 파트고 형식론도 화성학에서 출발하지만 하나의 파트인데 얘들이 점수 배점은 국악하고 똑같기는 합니다만 하나하나가 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화성학은 일단 좌표 찍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인가. 앞에서부터 벌써 몇 번 화성학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작곡 전공이시거나 아니면 화성학을 되게 좋아하시거나 뭐 어떤 사연이든지 화성학이 어렵지 않으시다면 이것도 파트 2에서 좀 소개를 할 텐데 교재를 고르셔서 화성학 책을 빠른 속도로 한번 풀어보시고 나 괜찮네. 나 괜찮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오케이. 그러면 뭐 선생님들께서는 거기서 화성학을 그만 나의 기본 실력이라고 까셔도 좋습니다. 근데 아니시라면 화성학이 되게 약하시다면 문제를 푸실 수 있든 없든지 간에 화성학 책이 2권짜리가 있고 1권짜리가 있는데요. 되게 순서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음계적 화성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음계적 전조 나오는 데까지요. 거기까지는 개강 전에 한번 봐놓으신다. 왜냐하면 1, 2월 화성학 수업에서 그 교재 1권은 총 8주 중에 3주도 안 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난 화성학을 잘 못해 라고 하셔도 1권까지는 꾸역꾸역 한번 봐주시면 꾸역꾸역 봐주시면 적어도 진도에 목 졸리지 않으실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터놓고 말해서 입니다. 우린 다 음악을 한 사람들이고 음표를 보고 그 음표가 리듬으로 바뀌고 어떻게 하고 다 알아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계, 음정 이런 것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뚜껑을 열어보면 이걸 많이 틀리세요. 이게 서양음악 이론이라고도 하고 흔히 악전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여기서 되게 많이들 틀리세요. 그래서 당혹스러울 정도로 많이 틀리시거든요. 이것도 파트 2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뭐 대학 기초이론이니 뭐니 막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찾아서 앞에서부터 책을 봐? 아니요. 연습 문제만 풀어본다. 연습 문제 풀어보고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뒤에 해답도 붙어 있습니다. 이론은 대부분 OX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풀어본다. 못하는 부분이 발견되면 확실하게 채워 넣어야 합니다.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세상에 리듬 이렇게 음표 10개쯤 줬는데 그걸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박자를 못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막 설명을 오래 하고 나면 한쪽에서 아니 여기가 지금 뭐 초딩이 수업이야? 이런 표정으로 지루해 이런 표정도 있거든요. 이 갭이 너무 커요. 선생님들 지금 기출문제 뭐 나왔었냐면 꾸미문. 꾸미음을 어떻게 연주하는가 뭐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틀리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나면 안 될 점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뭐 작곡과 친구들 정도 되는 친구들만 맞출 수 있는 화성풀이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화성학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 친구들은 그 부분에서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이명동음 전조 나왔을 때는 작곡 전공도 틀렸다는 게 지금 역설적으로 웃기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친다면 서양 음악 이론은 어느 전공에 한정되지 않아요. 근데 못하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커밍아웃 하시지 말고 한번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소개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론인데요. 파트 4에 가서 저희가 교육론 책들도 소개를 할 텐데 그 중에 하나 정도를 그냥 읽어보시는 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읽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앞에와 똑같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아무것도 외우지 않고요.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뭘 생각해 보시냐면 나는 이런 줄글을 잘 읽어내는가? 줄글을 잘 읽어내는가? 뭐 중국 고사 중에 100번 읽고 모르는 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아까 선배의 썸노트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썸노트는 결국은 요점 정리되어 있는 게 썸노트입니다. 그것만 계속 본다. 그리고 나는 내 책을 한번 봤을 때 무조건 책을 정리를 해서 그것만 외우겠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선생님들 맥락 있는 답안지를 쓰셔야 되는 문제에서 덜컥할 수 있습니다. 근거를 대보라 그랬을 때 뭔가 좀 잘못 쓰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나의 문해력을 좀 테스트할 겸 한번 읽어본다. 아무 책이든 하나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네. 내가 이거를 정말 못 알아듣는 애가 아니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좀 뜻밖이시죠? 교육학 웹진. 자료 올라갈 테니까 선생님들 보시면서 요 웹진도 한번 링크해서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PDF로 받으시면 링크가 될 겁니다. 이게 왜 이야기거리가 되느냐 하면은요. 벌써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면접 어떻게 해요? 수업 실현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실 텐데요. 수업 실현은 김남주 교수님께서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하실 것이고, 김남주 교수님, 네, 저희 학원에 2차 준비를 거의 전담하고 계신 선생님 계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들 지금 저희 면접이 40점이에요. 면접이 40점인데 합격하신 분들 중에는 39점 몇도 많아요. 39점 막 넘는 분들 나와요. 근데 이 40점짜리 면접에서 31, 2 받는 분도 나옵니다. 그러면 전공에서는 1점 더 받으려고 아둥바둥인데 면접 한 종목에서 7, 8점씩 벌어져 버려요. 그러면 1차를 붙었다고 해도 2차에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근데 면접을 잘하는 비결? 물론 면접 잘하실 수 있도록 학원에서 준비하는 수업도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은 힌트랄까?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거기서 책에서 본 거에 공허한 대답만으로는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 교육학 웹진을 보시면요. 현재 그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처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시는지에 관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재밌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참에 어떤 게 있는지만 한번 알아보기.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지역 선정까지 마치고 나면 여기서 조금 자주 들락거리시면서 우리 교육청의 웹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도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카드로 링크를 해서 동영상 뒤에다가 붙여드릴 겁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유튜브로 분석해서 올라간 강의가 저희 강의가 있습니다. 저는 교과서만큼은 그냥 우리 공공재라고 생각을 하고 교과서 강의 정도는 그냥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고등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서 아무거나 하나를 딱 고르신 다음 앞쪽 강의를 보시는 게 좀 좋아요. 걔가 좀 많이 상세하고 뒤로 가면서 좀 간략하거든요. 교과서 하나 딱 잡아서 강의 찾으셔서 한번 들어보시죠.
교과서는 보셔야 되는 건 틀림이 없는데 지금부터 너무 탐닉하실 건 아니고요. 그냥 어차피 나중에 보게 될 텐데 뭘 하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를 들고 우린 무엇을 하는가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거가 필요할 겁니다. 이 중에서 무게가 있는 건 서양음악사 책하고 화성학하고 앞에 페이지예요. 이론 점검하시는 게 필요한 거고요. 교육론 책 하나 정도 읽는 것도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으시면 되고 요거 두 개는 시간조차도 별로 걸리지 않을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빡빡하게 선생님들께서 미리 좀 선행을 하고 오신다면 실기는 제가 당장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1, 2월 강의 때 얼굴에 너무 빗금을 치고 앉아 계시진 않을 거다. 난 그래도 준비된 수험생이다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좀 드릴 말씀은 요건데요. 아까 TO 얘기하면서도 그 말씀을 좀 드렸지만, 계속 누군가가, 올해는 안 뽑을 것 같아. 라든가, 망했어. 라든가, 이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거슬리지 않으신다면 괜찮은데, 그런 친구들의 그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적어도 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성인분들이시라면, 그런 스터디를 깨는 게 지혜롭다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그랬을까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들이 붙을까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합격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밥 먹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제가 그분들한테서 어떤 냉소적이라든가 부정적인 합격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은 요즘도 이런 어린 친구가 있네. 예. 굉장히 젊은데 그 삶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이 나이 든 사람조차도 영향을 받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원숙한 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준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막 대학에서 공부하시던 것과 같은 똑같은 자세로 공부를 해서 1등 해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쟤는 왜 한 것도 없이 나보다 잘해 이런 거 하시지 말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어떤 교사의 상에 내가 좀 맞춰진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꼰대스럽다 이 얘기가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개성 없이 몰개성한 약간 그냥 세상에서 보는 교사상에다 나를 맞추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신다면 맞추려고 해도 선생님들의 그 개성이 어디 달아나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춰가시는 과정이 선생님들께서 이 시험에 한 걸음 한 걸음 합격으로 가는 길이라고 제가 믿어요. 흔히 우리 왜 이런 말 하잖아요. 사대 친구들, 뭐 교대도 그렇고 교대 사대 친구들이 합격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게 그 학교가 갖고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크게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4년 내내 교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들과 선배들과 이게 당연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던 분들은 수업 실현을 하실 때도 그렇고 하실 때 뭔가 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께서 이 일을 하실 때 그런 과정을 좀 나는 이제 바로 내년 봄이면 학교에서 수업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런 것들에 좀 맞춰지시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 세대는 시험 쳐서 모든 걸 들어가는 세대였는데 요즘 친구들은 취업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에 취업한 친구를 제가 하나 알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너무 놀랐었어요. 학교 다니는 내내 그 회사에 인턴을 했고 그 스포츠웨어 회사에서 주재하는 마라톤을 해마다 뛰었대요. 그래서 그 회사에 취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것은 마라톤 4번 정도 뛰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호흡으로 계획을 잡으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화성학도 못해, 나는 모두 약해, 모두 약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계획을 짜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스케줄에 치이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도 1년 중 절반쯤에 너무 잘 해오다가 번아웃이 와서 후반기를 망치는 경우도 실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계획을 짜시고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임용 보시기에 조금 더 시간이 있으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모든 계획을 굉장히 다각도에서 짜셔서 말씀드린 자격증이 생기는 순간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100%라고까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훨씬 더 그 확률을 높이시는 건 당연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희가 이 동영상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는 실기 설명회, 그리고 합격자들 중에서 저희가 인상적이었던 분들 합격 수기, 그리고 교과서 강의 같은 것들을 카드로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 보시면서 선생님들께서 하나하나 여기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고, 저희는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카페에 들어오시면 등업 신청을 하시게 될 거고, 아직은 정회원이시겠지만 정회원 등업 신청하시는 숫자가 좀 늘어나면 저희가 동영상이 성공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강의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파트 2 그리고 계속 이어질 강의들을 짧게 선생님들께서 각 파트별로 어떻게 준비하실지를 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